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보순 노무사님 모시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사건인데 운동 성노수가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최근에 자문 의뢰가 들어왔는데 한번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한 지방 도시의 그 프로 선수가 축구 프로 선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받고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액션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프로축구팀의 그 축구 선수는 근로자인지 아닌지 우선 얘기를 따져야 됩니다. 만약에 근로자라고 하면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그 직장 내 괴롭힘 예방법에 따라서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만약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어떤 보호 조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떤 형사적인 조치로 가져가야 되는데, 괴롭힘 자체가 어떤 형사적이라기보다 형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진다고 하면은 우선은 이러한 그 근로자가 여기서 프로 선수가 요구한 괴롭힘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우선 따지기 전에 프로 축구 선수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어떤 계약식으로 어떤 축구에 몇 번 참가하겠다, 어떤 게임에 참가하겠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근무한 사람은 그 프리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아니면 그 자영업자, 아니면 축구에 대한 어떤 도급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업무 완수에 필요한 그러한 그러니까 업무 완수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돈을 받는 어떤 도급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프로축구 선수는 이 업에서 한 2, 3년 정도 전속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은 연봉식으로 받고, 또 축구 게임에서 좋은 성과가 내면은 성과급을 받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는 이렇게 도급이나 아니면 좀 다른 성격이 아니고 이제 근로자로 볼 판단을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속되어 있고 매일 와서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매일 고정적인 임금을 받고, 또 축구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축구 자체가 바로 어떤 근로를 제공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축구 선수나 다른 운동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이거를 직장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어떤 괴롭힘 사건이 사실 많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자문 의뢰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가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판단할 때 여기 어느 지방 도시에 소속된 프로축구팀의 프로축구 선수는 이제 전속돼 있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고, 또 거기 감독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그 감독의 언어 폭력이나 과도한 어떤 훈련 지시 그리고 또 괴롭힘 행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구제를 신청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프로축구 선수에 대해서 근로자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근로기준법 76-3에 있는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보호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우선 근로자가 이제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해서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근로자에 대해서 업무를 분리하는 좀 조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해당 신청이 나오고, 또 가해자를 조사하고, 또 참고인도 조사해가지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면은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 근로자가 앞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근로자라고 보시는 그 기준이
예.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문을 하시는 예, 근로자라고 하면은 근로기준법 2조 1항에 있는 그러한 근로기준법의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에 나타난 근로자의 개념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근로자라 하면 직업의 종류를 분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정한 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프로축구 선수단이 그 사업장이 되고 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어떤 임금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점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또 근로장소 이런 부분이 또 있고 또 신분적인 것도 어떤 감독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좀 근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향후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제가 아직 뭐 상담 단계인데 우선은 그 근로기준법 76-3에 따라서 사실상 여기에서는 용인시청에서 제대로 그 용인시청에 소속되어 있고 그 감독 그 프로축구 선수의 감독 최고의 높은 사람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자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바른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용인시청에다가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파를 하고 또 고용노동부가 이제 용인시청과 협조해서 용인시청이 제대로 법 취지에 따라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이제 아마 여기에서 관련된 시청에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노동부가 관여한다는 것은 담당 시청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노동청에다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먼저 이 해당 시청에다가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청구하는 것보다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노동청에다가 직장 내 괴롭힘 그러니까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시청이 이제 조사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론이 잘 나서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상담으로 들어왔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이 프로축구 선수가 다시 이제 건강한 몸으로 계속 축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